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0석 넘게 차지했습니다. 범야권까지 합하면 180석을 훌쩍 넘기는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국민의힘은 110석 안팎을 얻을 것으로 보여 총선에서 완패했습니다. 개헌저지선은 지켰지만 지난 총선보다 의석수는 다소 늘었고 한강벨트 등에서는 선전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원내 3당으로 국회에 진출이 유력합니다. 정권 심판을 앞세운 선명성과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미 소비자 물가가 6개월 만에 가장 가파르게 오른 걸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만났습니다. 두 나라는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영국까지 참여하는 합동 군사훈련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트 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트 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자주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 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한국 총선 개표 결과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70석 넘게 차지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까지 합하면 180석을 훌쩍 넘기는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은 확보했지만 지난 총선에 이어 4년 만에 또다시 민주당에 참패했습니다. 먼저 백운 기자입니다. 정권 심판과 이재명 조국 심판을 놓고 격돌한 22대 총선. 민심의 선택은 민주당 등 야권이 내세운 정권 심판이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민주당은 254석 지역구 의석 중 161석을 확보할 걸로 예상됩니다. 비례의석 포함 151석 이상을 목표로 했는데 비례의석을 빼고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겁니다.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 주도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3석을 확보할 걸로 예상돼 비례의석을 합치면 민주당 의석은 174석으로 180석을 얻은 지난 총선과 비슷한 압도적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계양을 명룡대전을 승리한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은 지역 유권자의 선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민생을 책임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라는 책임을 부과한 것이기도 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요구대로 제가 이 나라 국정이 퇴행을 멈추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내건 범야권 200석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선 패배 뒤 사법 리스크, 계파 갈등 속에서 당을 진두지휘하며 총선 압승을 일궈낸 이재명 선대위원장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친명행제, 비명행사 논란에도 민심이 민주당을 선택한 만큼 이재명 대표 중심 당 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대선 제도전에도 파란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민주당이 이렇게 완승을 거둔 가장 큰 이유는 전체 지역구 절반에 가까운 수도권 승부에서 국민의힘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역대 선거마다 민심의 풍향계가 됐던 충청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면서 결국 과반 의석 석권을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장민성 기자입니다. 전체 지역구 254석 가운데 절반 가까운 122석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압도적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 가운데 103석을 얻었던 민주당은 서울 37곳, 인천 12곳, 경기 53곳 등 102석으로 집계됐습니다. 4년 전보단 줄었지만 19석으로 집계된 국민의힘을 압도했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후보가 현역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를 꺾었습니다. 노무현의 못다 이룬 꿈을 사람 사는 세상을 종로구에서 다시 실현하도록 제게 명하셨습니다. 그 뜻도 함께 헤아리겠습니다. 60석이 걸린 경기에선 수원, 용인, 화성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를 포함해 대부분 승리했습니다. 편법 대출 논란의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 성적 막말 논란을 일으킨 경기 수원정 김준혁 후보도 당선했습니다. 인천에선 14석 가운데 12석을 얻었는데 리턴 매치로 주목받았던 미추홀 을에선 남영희 후보가 현역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에게 이번에도 석패했습니다. 민심의 척도 충청에선 전체 28석 가운데 대전에서 7석을 석권하는 등 21석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선의 기쁨보다는 민심의 이 엄중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또 다른 승부처인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선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SBS 장민성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와 합쳐 110석 안팎을 얻을 것으로 보여 총선에서 완패했습니다. 개헌 저지선은 지켰는데 지난 총선보다 의석수는 다소 늘었고 한강벨트 등에서는 선전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개헌 저지선 확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출구조사 결과에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짧게 소감을 말한 뒤 10여 분 만에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습니다. 개표가 시작되자 접전 지역 일부 후보들이 1위로 선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하나둘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 현재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와 합쳐서 109석을 얻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총선 103석보다 의석수는 조금 늘었지만 범야권에 180석 이상을 내주면서 총선에서 완패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정권에 대한 견제와 심판이 더 시급한 것으로 보지 않았나. 많은 분들의 그 뜻을 앞으로 더 잘 받들기 위해서 더 돌아보고 분발하겠습니다. 다만 한강벨트 가운데 서울 마포갑 조정훈 후보와 최대 격전지 동작을에서 나경원 후보가 승리했고 용산에서는 현역 권영세 후보가 민주당 강태웅 후보를 따돌리고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이 중요한 용산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지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중앙에서도 더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합니다. 낙동강 벨트가 포함된 부산, 경남에서도 34석 가운데 30석을 승리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 성적표를 받은 한 위원장은 오늘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지역구 개표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비례대표 개표도 이제 곧 완료될 예정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10석 넘게 얻을 걸로 보이는 조국 혁신당은 두 양당에 이어 원내 3당으로 국회에 진출이 유력합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10석 이상을 얻을 거라는 출구조사 예측 결과가 공개되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일제히 환호합니다. 창당 한 달 만에 조국 혁신당의 원내 3당이 현실화되면서 비례 1번 박은정 전 부장검사와 2번 조국 대표, 신장식 대변인 황운하 의원 등이 당선권에 들어간 겁니다.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조국혁신당은 다른 제3지대 정당들과 달리 검찰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선명한 정권 심판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제3지대에 가서 이도저도 아닌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길을 열어가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어내는 쇄빙선이 될 것이다. 비례정당을 표방하면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지지를 호소하는 이른바 지민비조 전략을 폈는데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출구조사 결과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찍은 유권자의 39.2%가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선택해 전략적 분리투표가 상당 부분 현실화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협력해 현재 20석인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낮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한국 총선 결과에 한인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투표 결과를 두고 한인들은 진보와 보수 모두 통합에 힘쓰고 화합의 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선 재외선거 가운데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보였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높았던 관심만큼이나 오늘 선거 결과에 대한 한인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우선 진보 성향 한인들은 야권의 압승에 환호했습니다. 한국의 현실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국 표가 예상외로 야당한테 많이 간 거죠. 이성열 대통령의 임기가 10년이 남았는데 그것이 편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보수 성향 한인들은 겨우 개헌 저지선을 넘어선 여당의 성적표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의대 정원 이슈가 선거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또 대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유권자들이 공감하기에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각자 희비는 엇갈렸지만 진보와 보수 모두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의 그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이 국회의원이잖아요. 당정 간의 그런 문제들이 좀 더 원만하게 해결돼가지고 모든 정책이 당과 정부가 좀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이 순리대로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여야 정치인들 모두 선거 결과를 거울 삼아 국민을 위해 한마음으로 일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6개월 만에 가장 가파르게 오른 걸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3월 소비자 물가가 3.5% 오른 걸로 집계됐습니다. 2월 3.2%에서 한 달 사이에 0.3%포인트 올랐고 작년 9월 3.7%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 전문가 전망치 3.4%를 뛰어넘은 결과기도 합니다. 1, 2월 물가도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았었던 만큼 물가가 고개를 드는 기세가 예상보다 거센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는 작년 하반기 3%대로 들어섰지만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번 오르면 잘 내리지 않는 각종 서비스 요금이 계속 들썩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1년 사이에 22% 오른 게 대표적입니다. Consumers continue to feel the pinch. I think consumers continue to compare prices to sort of pre-COVID or 2 or 3 years ago. 이렇게 되면서 중앙은행 연준이 기준금리를 언제 내릴지에 대해서도 전망이 바뀌고 있습니다.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오늘 물가 발표 이후 16%까지 내려갔고 9월에나 첫 인하가 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렸습니다. 재선을 앞두고 경제 악재를 만난 바이든 대통령은 좀 늦어지더라도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dramatically reduced inflation from 9% down to close to 3%.
we're in a situation where we're better situated than we were when we took office. 하지만 뉴욕 증시 주요 지표는 실망감을 표현하듯 일제히 1% 안팎 떨어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애리조나 대법원이 낙태 전면 금지 법안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160년 전에 제정됐고 벌써 사문화된 법규를 되살리면서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는데요. 해당 법은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를 돕는 경우 최대 5년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낙태를 금지한다. 또 수술 등을 통해 낙태를 돕는 경우 2년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다. 제정된 지 무려 100년이 넘어 이제는 사문화된 애리조나주의 낙태 금지법 내용입니다. 최근 애리조나 대법원이 낙태 금지 법안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주 법무장관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As long as I am Attorney General of the state of Arizona, no woman or doctor will be prosecuted under this draconian law. 특히 법안은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낙태 옹호단체들은 낙태가 필요한 환자들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This is going to have absolutely unbelievable consequences for the patients in our community.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법 집행은 2주 동안 연기해 원고가 하급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BS 전영웅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 출생 한인 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오렌지 카운티로 조사됐습니다. 센서스국이 발표한 미국 내 외국 태생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한국 출생자는 총 103만 4,2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30%인 31만 5천여 명이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카운티 인구 대비 한국 출생자가 가장 높은 지역은 2.08% 비율의 오렌지 카운티로 오렌지 카운티 주민 100명 중 2명이 한국 태생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LA 카운티는 1.39%, 산타클라라 1.24%, 샌프란시스코는 0.79%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10년 사이 한국 태생 이민자가 2,036명 증가했으며 LA 카운티는 이 기간 무려 23,992명이 감소했습니다. 한편 전체 한국 태생 이민자 5명 가운데 3명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만났습니다. 두 나라는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영국까지 참여하는 미국, 일본, 영국의 합동 군사 훈련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백악관 정상회담 뒤 바이든 대통령은 군의 상호 운용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미일 동맹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습니다. I'm also pleased to announce that for the first time,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will create a network system of air, missile, and defense architecture. 또 영국까지 세 나라가 참여하는 합동훈련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추진하는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북한과의 대화 모색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핵 문제에 한미일이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북한과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선 힘이나 위협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中国をめぐる諸課題への対応にあたり、引き続き日米で緊密に連携していくことで一致をいたしました。 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날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이 요청하는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통제 문제를 동맹과 공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맹들하고 같이 공조를 한 큰 방향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산업관계나 통상관계에 있어서는 한중 관계를 저희가 최대한 안정화시키는 노력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중국 견제 움직임에 어느 정도 발을 맞추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게 우리 정부의 숙제가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스테이트팜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보험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많은 주택 소유주들의 보험 갱신이 거부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가주 오린다와 남가주 팰리세이드, 브렌트우드, 칼라바사스 등이 현재까지 주택보험 갱신 거부로 피해가 가장 큰 곳으로 꼽혔습니다. 이외에 북가주 라파이옅과 센타로사, 남가주 베벌리힐스, 벨레어 등에서도 보험 갱신 거부 피해 사례가 많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택보험 시장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스테이트팜은 지난달 20일 비용 상승과 재난 위험 증가, 오래된 규정 등을 이유로 7만 2천여 가구에 대한 보험 서비스 중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과 사업체, 임대주택은 7월 3일부터, 상용 아파트는 8월 20일부터 보험 갱신이 중단됩니다. 구글의 무인 택시 웨이모가 오늘부터 LA에서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기술 스타트업 자회사인 웨이모는 그동안 LA 지역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영을 해왔으며 오늘부터 유료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웨이모는 지난 1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승인을 받고 LA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준비해왔습니다. LA 교통국과 트럭 운전사 노동조합 등이 웨이모 유료 로보택시 승인에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지만 무인 자율주행차 서비스는 결국 운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웨이모는 서비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대기자들은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웨이모는 50여 대의 무인 로보택시들로 LA와 산타모니카 사이 63마일 구간을 운행하게 되며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다는 점만 제외하면 우버나 리프트 등과 매우 유사합니다. 승객은 앱과 차량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지침을 따르면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웨이모 직원이 원격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네, 총선 소식으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구에서 압승을 거둔 이번 결과에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이 폭발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총선 승리를 이끈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입지는 더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구조사 결과에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던 민주당 상황실.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은 비교적 덤덤한 표정으로 짧은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권 심판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며 민심의 엄중함을 강조했습니다.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매우 강하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국민의 민심이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도 국민들이 무거운 짐을 지워주셨다며 이제는 정권 심판을 넘어서서 정부와 함께 민주당이 국가 운영을 책임지라는 무거운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른바 비명행사 논란을 의식한 듯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은 현역 45%를 물갈이한 혁신 공천이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다고 자평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지지층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역구에서 유리해진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단독 과반 달성 목표는 물론 야권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대여 공세 고삐를 더욱 쬐며 전국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명계 후보들의 당선도 이어지며 강경파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선거 과정에서도 선명성 경쟁을 펼쳤던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은 변수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선대위 해단식을 열고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민주당의 과반 의석을 내주며 완패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별로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들은 정부 여당이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 국민의 견제와 심판이라 생각하고 더 분발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완패가 예상되면서 지도부 대부분은 별다른 말 없이 개표 상황실을 떠났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장동혁 사무총장 모두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만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 분노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심이 무섭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역구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선대위 지도부는 선거 결과를 접하고 한 목소리로 민심을 강조했습니다. 접전 끝에 5선에 성공한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민심을 소중히 여기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국민 마음 가까이 가는 민심을 또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제대로 하겠다. 인천 계양을 명룡대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패한 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 결과를 국민의 심판으로 받아들인다며 분발하겠다는 말과 함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민주당의 과반 의석, 범야권의 180석 이상을 내주며 총선에 완패한 만큼 기존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패배의 책임이 당과 대통령실 가운데 어디에 더 있는지 책임론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에 대해 여권이 어떤 쇄신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여당이 참패했다는 소식에 대통령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개헌 저지선은 넘겼지만 여소야대 정국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내 이어지게 돼 앞으로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밤사이 한남동 관저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보며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을 고민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의 완패로 끝난 총선 결과에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4년 전 103석보다 국민의힘 의석이 다소 늘었고 서울에서 선전하긴 했지만 과반에 턱없이 못 미치는 패배에 대통령실 참모들은 충격을 받은 분위기입니다. 87년 개헌 이후 집권 5년 내내 여소야대 지형에서 일해야 하는 첫 정부가 된 건데 당장 3년 넘게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범야권이 180석을 넘김에 따라 야권 주도 국회는 22대 국회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검법 등 각종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지만 200석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처럼 재의요구, 거부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의 거부권 충돌이 22대 국회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겁니다. 집권 초기부터 강조한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과 전국 민생 토론회를 거치며 언급한 각종 민생 법안 처리는 야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 앞으로 대국민, 대야 설득에 공을 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면 전환을 위한 개각이나 대통령실 개편 카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오늘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윤 대통령은
곧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이 일하던 주유소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등 동료 직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주요 한인 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시의회가 개사육 임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시의회는 유기견의 증가로 동물 보호소들이 더 이상 유기견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 번식과 사육 허가증 발급을 일시 중단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미연합회 모의 유엔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한미연합회는 USC에서 열린 모의 유엔 대회에 21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유엔 환경계획과 범죄예방 형사사법위원회, 위기관리위원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총 8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약국체인 라이드에이드가 추가로 매장을 폐쇄합니다. 라이드에이드는 지난해 파산보호 신청 후 150여 곳의 매장을 폐쇄한 가운데 추가로 53개 매장의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 18곳이 위치했으며 LA 한인타운 3가와 벌먼 애비뉴에 위치한 매장도 포함됐습니다. 월마트 고객은 최대 $500의 소송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18년 10월 19일부터 2024년 1월 19일 사이 월마트에서 소와 돼지, 생선 등 무게 단위로 판매되는 식품이나 봉지에 담겨 판매된 감귤류를 산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이 가능하며 최대 $500 합의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소송 참여 가능일은 6월 5일까지입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이 일하던 주유소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등 동료 직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파이트 카운티 셰리프국은 더 뷰크 출신의 최 모 씨가 17세 미성년자 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모든 신체 접촉은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한인 사회 소식을 심도 있게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